안녕하세요. 비욘디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부산 메디아트 의원 원장 송경포입니다. 병원 이름 이제 아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미용 시술을 위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미용 진료를 한 15년 정도 해온 미용 의료에 있어서는 이제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이제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조금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서울 강남에서 이제 봉직으로 진료를 시작했고 경력을 쌓으면서 지내던 중에 이제 좋은 계기를 통해서 중국의 이제 큰 병원들에서도 한 4년여간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향인 부산에 내려와서 지금 이 병원을 운영한 지 6년여가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이제 많은 이제 환자 케이스가 좀 쌓이다 보니 그 중에서도 시술의 완성도,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그것이 얼굴의 볼륨을 채우는 시술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르네상스 시대 이제 위대한 조각가들처럼 현재는 환자의 얼굴 라인을 정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이 얼굴 볼륨에 관한 내용이어서 앞에 부연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얼굴 볼륨 시술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AI를 이용해 가지고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의 이제 젊은 시절 얼굴에서 현재 나이 든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도 되게 많던데, 어쨌건 세월에 따른 얼굴 변화의 모습이 잘 나타난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델이 이제 혼혈로 보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인에 비해 눈이 꺼져 있어서 이제 눈물꼬랑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일찍 꺼지기 시작했지만, 어쨌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굴에 있어서 볼륨이 소실되고 꺼져 보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얼굴 이제 해부학 그림입니다. 사실 매우 복잡합니다. 결론은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얼굴은 이제 단순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복잡하고 다층적이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 그림을 넣어 보았습니다. 지방층들이 이제 인대에 의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고, 계략적으로 되게 복잡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 아까 이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 이제 어릴 때 20대까지는 이런 여러 구획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덮여 있어서, 이제 어릴 때 젊은 친구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부드러운 하나의 라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지방을 잡고 이제 버티는 피부의 힘이 줄어듦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각각의 지방층은 아래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쏠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서는 볼륨이 이렇게 쌓이는 부위가 생기고, 반대로 소실돼서 볼륨이 꺼지는 부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젊을 때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에서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고, 이거 먼저 좀 지나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얼굴의 단차가 줄고 얼굴선이 젊을 때 부드러워질까요? 일단 볼륨이, 그냥 상식적으로 볼륨이 이렇게 꺼진 부위에 있어서는 볼륨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봤었을 때 볼륨이 이제 흘러내려와서 한 곳에 모인 볼륨이 이렇게 커진 부위에 있어서는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얼굴이 이제 볼륨 단차가 줄어들면서 얼굴 라인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볼륨이 커진 부위도 줄이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륨의 생성보다는 효과가 적고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굴 선 정리에 더욱 효과적인, 볼륨이 꺼졌을 때 요거를 채우는 시술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그 방법에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방이식, 필러, 콜라겐 생성주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큰 트렌드는 약간 이 순서대로 지방이식에서 필러에서 요즘은 이제 콜라겐 생성주사가 많이 시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첫 번째 지방이식이 요즘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냐라고 보면, 지방이식의 경우 시술 자체에 좀 번거로움이 있고, 그리고 간혹 생기는 이제 수습이 조금 어려운 부작용들이 생기다 보니까 현재는 조금 이제 지방이식의 경우 가장 적게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필러랑 콜라겐 생성주사 이제 두 가지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필러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러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히알루로닉 액시드, 히알루론산 필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9%는 요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눈, 관절 등 몸속에 존재하는 액상 형태의 다당류 중 하나입니다. 히알루론산의 상당수가 이제 피부 진피에 위치해 있고, 얘네는 히알루론산 자체가 수분을 많이 이렇게 땡기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풍부하게 함유해서 피부 진피의 구조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 히알루론산은 이제 액상 형태인데, 얘네들은 사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게 되더라도 이제 피부에서 금방 이렇게 반감기를 거쳐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필러 시술,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액상 형태의 히알루론산에 이제 각유제를 섞어서 겔 형태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반감기를 현저히 늦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러 시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히알루론산 필러는 상대적으로 이제 콜라겐 생성 주사와 비교해 봤었을 때 이렇게 효과적입니다. 그것도 이제 즉각적으로 효과가 즉각적이고,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강력한 상당히 이제 볼륨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광범위한 부위에 이제 이런 시술 자체가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 필러의 큰 장점입니다.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의 주제인 콜라겐 생성주사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콜라겐 생성주사에 있어서는 이제 시술 부위에 있어서는 조금의 약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결국은 이제 콜라겐 생성 주사인데, 그러면 콜라겐이 중요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콜라겐은 피부, 머리카락 등에 있는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이제 섬유성 단백질입니다. 장력이 매우 크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힘은 단단한데 탄력, 탄성은 적은 흰색의 섬유 성분입니다. 인체 내에는 30여 종의 그냥 콜라겐이 되게 많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한 5종류의 콜라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중에 있어서도 실제 피부 미용에 있어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타입 1 콜라겐입니다. 타입 1 콜라겐은 인체 콜라겐의 한 80%를 구성하고 있고,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콜라겐 자체가 섬유질의 형태로 피부의 단단한 구조적 지지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콜라겐 뭐 1형과 3형이 많고, 주로 이제 1형이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주고, 3형은 조금 뭐 이렇게 유연성을 조금 더 가하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콜라겐은 간단히 얘기하면 건물에 있어서는 이제 철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콜라겐, 그러니까 건물에서 이렇게 철근이 막 사라지게 되면 건물의 이런 어떻게 보면 안전성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콜라겐 자체가 우리가 슬프게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콜라겐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물에서 철근이 숭숭숭 빠져나게 되죠. 그래서 20살 때는 탄력 있고 이제 탱탱했던 피부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눌린 자국이 점심때가 돼서도 이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이렇게 참 슬픈 걸 보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결국은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인 이제 콜라겐 감소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뭐 논문들을 통해서 이 정도로 줄어든다. 그래서 한 40대가 되더라도 벌써 피부 속 콜라겐이 한 20% 정도는 감소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콜라겐, 중요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정말 이제 주인공이죠. 진짜 주인공인 콜라겐 생성 주사. 그 주성분이 이제 폴리락틱 액시드라고 하는 PLA 성분입니다. 이 PLA는 옥수수, 사탕수수 같은 식물에 함유된 젖산의 발효 과정에서 얻어지는 고분자 중합체입니다. 식물성 원료에서 유래되어서 당연히 안전성이 높고, 그리고 이 원재료 자체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생분해가 돼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전부터 우리가 수술용 실이라든지 정형외과에서는 뼈를 고정하는 나사나 핀 등의 의료기구, 그리고 치과에 있어서는 임플란트 재료 중에 하나로도 사용이 되어 왔고요. 이 PLA는 크게 D타입, L타입, 그리고 얘네가 합쳐진 DL타입의 크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로 이제 의료용에 있어서는 L타입과 DL타입 두 종류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 PLA 그럼 콜라겐 생성주사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제 한 3년여 정도부터 이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스컬트라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L과 DL 타입이 주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L 타입의 PLA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콜라겐 생성 주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9년에 이제 사실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이제 근위축이 오거든요. 그래서 얼굴에서 볼륨이 너무 꺼져서 얼굴이 이제 되게 조금 안 좋아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는 게 어떤 의료에 있어서의 치료의 기준이 되죠. 효과, 안전성들이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2009년에 FDA 승인을 받은 분말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에서는 뭐 되게 공정 과정, 어쨌건 이 회사에서 이제 제조회사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강조를 할 정도로 어떤 콜라겐 생성 주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스컬트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 L 타입이니까 이제 PLA라고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설명을 적은 것 같은데, 이 PLA 성분이 현실적으로 피부 안에 들어가서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제 콜라겐을 생성해 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쉽게 풀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미세 PLA 입자들이 피부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의사가 이제 주사제로 이제 시술을 하게 되고요. 어쨌건 얘네들 PLA 입자들이, 작은 미세 PLA 입자들이 피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이 PLA 입자들을 외부 물질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마이크로파지와 같은 백혈구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면역 세포들이 막 활성화가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침투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물질로 인식을 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름차고 이런 게 아니라 계획된 아주 국소적인 면역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염증 반응이 결국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이제 뭐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을 분비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을 통해서 결국은 액티베이트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섬유화 세포가 결국은 이제 활성화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섬유화 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결국 활성화된 섬유화 세포는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하게 되고, 이 새롭게 생성된 콜라겐 자체가 이제 볼륨이 꺼진 부위를 채워주고, 그럼으로써 피부의 탄력, 두께를 개선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넣었던 PLA 입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필러에 대해서 가장 이제 거부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 안에 결국은 이물질을 넣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물질이 남을까 안 남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사실 필러 같은 경우에 있어도 가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지속시켜주면 얘네도 사라지긴 하지만, 어쨌건 이 PLA 입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옥수수라든지 이런 젖산 성분의 고걸에서 이제 이렇게 이용한 원재료가 그러하기 때문에 젖산 물 이산화탄소로 이제 현실적으로 생분해가 돼서 체에서 배출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이물질 자체가 전혀 남지 않고, 이 PLA 성분 자체가 유도한 자가 콜라겐, 다시 말하면 거물로 치면 철근을 이렇게 쑥쑥쑥 우리가 새로운 이렇게 철근을 심어 넣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2년 이상 이렇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볼륨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PLA 성분은 결론은 면역 세포를 모여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계획된 염증 반응을 살짝 시키면서 이 염증 반응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죽어 있던 내지는 기능이 떨어져 있던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콜라겐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약간 자고 있던 섬유화 세포를 갖다가 PLA 성분이 일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섬유화 세포가 콜라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뭐 누에고치가 명주실 뽑아내는 것처럼 콜라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처음에 우리가 주입했던 이 PLA 성분들은 인체 잔여물을 전혀 남기지 않은 상태로 사라진다. 어쨌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결론적인 내용은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몇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 드릴 거니까 영어가 뭐 계속해서 이제 잔뜩 적혀 있긴 할 텐데,
이제 PLA 콜라겐 생성주사 좀 전에 얘기했던 대표적인 제품인 스컬트라의 효과에 대한 논문 몇 개를 이제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제 학회에서 발표됐던 이제 케이스 리포트인데요. 시술 3개월 후에 이제 콜라겐이 아까 제가 뭐 30개 정도가 된다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뭐 원 그리고 1형, 3형이 중요한데, 특히나 1형이 가장 중요한데, 콜라겐 타입 1형 자체가 대조군에 비해서 66% 정도 이렇게 증가된 얻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스컬트라를 피부 안에 넣었더니 콜라겐 타입 1이 이렇게 상당히 증가되었다라는 그러한 케이스 리포트 논문입니다. 실제 이제 요거는 뭐 2005년 피부학회에서 발표됐던 이제 뭐 논문이었는데, 이제 PLA 주입 부위에, 그러니까 이제 주입한 부위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30개월 후에는 그러면 거의 이제 2년 반 정도가 되죠. 이제 콜라겐이 채워져 있는 조직학적으로 실제 이렇게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더니 실제 PLA 넣은 부위에는 콜라겐이 생성이 되어 있구나.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밝혀냈던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논문은 이제 얘네들이 좀 전까지 이제 저희가 결국은 콜라겐 생성주사, 다시 말하면 콜라겐을 만들어낸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콜라겐뿐만 아니라 더해서 엘라스틴이라고, 이것도 좀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렇죠? 엘라스틴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라스틴은 우리 몸의 피부, 혈관, 폐, 인대 등 탄력이 필요한 조직에 존재하는 고무 형태의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피부의 구조를 이렇게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는 뼈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근이라고 하면, 엘라스틴은 그 콜라겐 기둥을 약간 묶어주는 밴드 형태로 약간 뭐 스프링처럼 약간 이렇게 탄력성을 생기게 되는, 엘라스틴 자체가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 탄력성을 주는, 조직의 어떻게 보면 유연성, 탄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컬트라를 주사를 했더니 피부에 탄성을 주는, 지금 얘기했던 단백질은 이 엘라스틴의 활성도가 34%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스컬트라가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앞에 표에서 확인한, 결국은 이제 콜라겐 엘라스틴이 실제 이렇게 줄어들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피부의 두께 자체도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피부 안쪽이 약간 울퉁불퉁해요. 하지만 피부가 되게 두꺼우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어떤 물건을 두꺼운 이불로 넣어 놓으면 안에 뭔가가 있다 정도만 보이지 막 그런 굴곡의 형태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얇은 천을 덮어 놓는다라고 하면 이 단차가 그대로 드러나겠죠. 이 덮고 있는 이게 얼마만큼 이불이냐 아니면 천이냐, 요게 결국은 피부의 두께 차이를 설명한 내용일 텐데,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우리의 피부는 얇아지게 됩니다. 왜? 뭐 콜라겐, 엘라스틴처럼 피부 안에서 구조물, 철근도 빠지고, 얘네들이 이어주는 기능을 담당했던 엘라스틴도 빠지고, 뭐 그리고 뭐 조금 더 하면 결국은 우리가 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도 피부 안에서 다 탄력을, 이렇게 볼륨감을 채워주는 수분을 먹으면서 히알루론산이 볼륨감을 잡아주는데, 이 히알루론산도 빠지면서 결국은 피부가 두께가 결론적으로는 감소하게 돼서 얼굴의 단차가 더 크게 보이게 되는데, 이 PLA 콜라겐 생성 주사는 한 26% 정도의 피부 두께도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뭐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인체에 남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이런 인공 물질이 아닌,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은 어떻게 보면 트렌드 자체가 필러는 안정성은 입증된, 하지만 이물질을 덩어리를 넣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내가 이제 거부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제 콜라겐 생성 주사가 큰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위가 조금 제약되는 면이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부위에 있어서는 조금 장점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마, 눈 주위, 코라인, 그리고 입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눈 주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적은 확률이지만 이제 결절의 위험성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컬트라 제조 회사에서도 눈 주위 쪽, 흔히 말하는 눈물꼬랑 쪽은 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필러라든지 안 그러면 비슷한 폴리디옥사논이라고 해서 훨씬 이제 어떻게 보면 입자가 작은 뭐 제품명으로는 이제 뭐 얘기해도 되겠죠. 울트라콜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눈물꼬랑 눈 주위 쪽은 필러나 주로 이제 울트라콜이 좀 대체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마라든지 코 라인 그리고 입술처럼 사실은 이 작은 볼륨감 차이가 큰 역할을 만들어내는 거는 콜라겐 생성주사는 전체적인 부분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시술이다 보니까 어떤 한 포인트만 탁 올리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한계점이 있고 그때 있어서는 필러를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내용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지난 것 같기는 한데 다음 이제 설명은 이렇게 계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요거는 케이스인데요. 뭐 한 사진 한 2장 정도랑 간단한 시술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 50대 초중반 이제 환자분이셨고 주로 이제 팔자 좀 꺼진 부위 그리고 특히 이 사진에서는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옆볼 패인 거가 사실은 이제 주 주소로 해서 내원해 주셨고요. 이제 콜라겐 생성주사를 계략적으로 뭐 한 4주에서 5주 간격으로 해서 한 바이알씩 총 3병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은 이제 시술 마친 후 한 2달여가 지난 모습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상당히 많이 볼륨감이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감을 좀 많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된 걸 확인해 줄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못해도 한 5살 이상은 어려 보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꼭 이제 나이가 든 환자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30대 초중반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조금 전문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얼굴에 살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살이 꼭 처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요 환자분 같은 경우도 어쨌건 이제 본인 친구들보다 나이 들어 보이고 얼굴이 조금 흔히 말해서 조금 없어 보인다 뭐 이런 느낌들을 약간 호소하셨었고 그래서 첫 번째는 4주 간격, 두 번째 6주 간격으로 해서 한 바이알씩에서 3회 이제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각도가 달라졌고 이게 사진 어떻게 편집상에서 약간의 좀 벌어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건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상당히 개선되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았던 환자였습니다. 계략적으로 사진은 사실 우리가 얼굴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뭐 눈물꼬랑 주로 꺼지는 부위가 흔히 말하는 악광대 뭐 좀 더 나이가 들면 인디안 라인 이렇게 전체적으로 꺼지게 되고 팔자 꺼지고 앞볼, 옆볼 이런 데가 이제 전체적으로 꺼지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마리오넬 이렇게 얼굴이 꺼지게 되는데 어쨌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음은 영상이고요. 그냥 좀 전에 봤던 그 환자분 시술 영상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얼굴에 전체적인 그냥 볼륨감을 넣는 거였고 1회차 시술한 직후에는 아무래도 좀 붓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빵빵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시술 뭐 이제 2회차 때 진행을 해서 2회차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환자마다 사실은 차오르는 정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2회, 3회를 하면서부터는 약간 이제 그 중심점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많이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한 포인트에 딱 넣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술을 진행했고 뭐 치과 마취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시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을 따로 한 건데 아이고 지나갔네요. 일단은 뭐 시술 영상까지 해서 제가 이제 발표 내용 준비했던 내용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전체적인 것보다는 제가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시술 주로 이제 스컬트라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어서 질문을 한번 조금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어제 콜라겐 히알루론산 필러를 볼 쪽에 맞았는데 너무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서 녹이려고 하는데 녹일 수 있겠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녹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콜라겐이 들어간 주사여서요. 어제 맞았으니 내일 가서 녹이면 한 번에 녹을까요? 녹이고 나서 부작용 같은 것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만 먼저 얘기 드리면 사실 어제 시술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제 그 시술한 원장님께서 시술 직후에는 많이 붓는다. 그리고 저도 아까 좀 전에 그 동영상 보면서 설명드렸을 때 직후에는 실제 우리가 의사가 기대하는 것보다 사실은 몇십 프로 더 높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연스러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바로 녹인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게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이는 거에 있어서는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필러,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그 히알라제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필러로 녹일 수 있는. 하지만 이 히알라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필러로 녹일 수 있는데 얘네는 액상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필러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가교제를 통해서 히알루론산은 액상이지만 얘네들의 지속 기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늘리기 위해서 가교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걔네를 통해서 이제 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러는 특정 부위에 디자인을 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 있어서는 필러가 사실 가장 우수한 시술이다라고 현실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네를 녹이는 히알라제라고 하는 성분은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말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시술할 때는 이제 수화를 시켜 액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필러를 내가 만들 때는 의사 입장에서 만들 때는 이 부위를 요 정도 올려야지 이런 게 되는데 필러를 녹일 때는 액상으로 그냥 퍼지기 때문에 전체를 그냥 어떻게 보면 다 녹인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이 쉽게 얘기하면 되기가 힘듭니다. 필러는 디자인이 되는데 필러를 녹일 때는 디자인이 안 될 수 있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녹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비용이 날아가는 부분이 첫 번째 생기는 거, 두 번째는 이게 녹였을 때 아까 얘기 드렸던 건데 디자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제일 처음에 다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현재는 붓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판단할 게 아니다. 흔히 말하는 다운타임이라고 하는 게 분명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처럼 아주 크진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있어서는 이런 다운타임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는 일단 시술하신 원장님이 가장 잘 알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제 얘기 가지고는 조금 그래 애매해 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술한 병원에 가시면 아마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더 잘 알고 제대로 대처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히알루론산이라든지 히알루론산 필러라든지 콜라겐 생성 주사는 되게 안정성이 높은 시술이기 때문에 어쨌건 시술하신 원장님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질문은 예, 여기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어서 예, 리프팅 중에서 울세라 리프팅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요.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보톡스 한번 맞아본 게 끝이다. 그래서 피부 탄력이 떨어진 걸 느끼고 뭐 그런데 결론에 이렇게 질문의 요지를 보니까 예, 시술 리프팅 시술 금액 대비 효과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많이들 보통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 요즘은 이제 물론 이제 환자들이 워낙 이때 어떤 정보에 대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의사 못지않게 이거는 이런 부작용이 있던데요까지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개략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젊어지고 싶어 해서 오시는 이렇게 환자에 대한 편차가 너무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어떤 정도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냥 어쨌건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크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얼굴이 꺼진 게 더 큰 메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좀 처진 게 메인인 건지 물론 이 두 거 자체가 100%로 이렇게 뭐 100% 0% 100% 0%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쉽게 얘기하면 60 40 뭐 70 30 뭐 이런 식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일단 꺼진 게 메인이다라고 하면 꺼진 거를 채우는 시술로 지금 얘기했던 지방 이식 내지 많이 하진 않지만 요즘은 필러, 콜라겐 생성 주사를 먼저 고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꺼진 것보다 그냥 꺼진 거는 심하진 않은데 피부 탄력도가 좀 떨어졌다라든지 어쨌건 얼굴에 그냥 살이 전체적으로 좀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얼굴 라인이 쭉 이렇게 살이 젖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떨어진 처짐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리프팅 레이저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정말 살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살을 줄이는 시술과 피부를 조이는 시술을 병행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냥 평균적인 얼굴, 뭐 우리가 예를 들어 한 50, 나이는 50살 정도 됐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어쨌건 이제 평균적인 거를 봤었을 때는 일단은 그냥 임팩트, 효과, 시술에 대한 임팩트 자체로만 보면 기본적으로는 볼륨이 없어서 꺼진 환자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환자 상담을 했었을 때 환자가 딱 들어오셨을 때 얼굴이 막 이렇게 많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내가 큰 만족을 줄 수 있겠다. 일단 딱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꺼진 게 별로 심하지는 않은데 꺼진 것보다는 피부 탄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딱 드는 생각은 이분이 이제 리프팅 레이저 뭐 지금 한 대표적인, 사실 저희 병원만 해도 한 10여 종의 리프팅 레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시중에는 한 20종류 이상의 리프팅 레이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울세라, 서마지, 티타늄, 온다, 여러 가지, 인모드, 슈링크, 많은 레이저가 있죠. 그런데 이 리프팅 레이저는 볼륨을 채우는 것만큼 강한 효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나는 볼륨 채우는 것보다 피부 탄력 떨어진 걸 잡아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리프팅 레이저는 한 번에서 얼굴이, 내지는 한두 번에서 콜라겐 생성하는 사람 보통 한 3번 정도 하고요. 필러는 한 번 하게 되는, 한두 번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얼굴에 비포 애프터를 보겠다라는 거는 조금 평균적으로는 과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물론 리프팅 레이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흔히들 레이저 빨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효과적이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실 리프팅이라든지 안면거상 못지않게 이렇게 당겨주는 효과가 있어 라고 체감을 하고 그런 환자들도 간혹 있지만, 우리가 왜 어릴 때 이렇게 정규 분포표를 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조금 예외적인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리프팅 레이저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꾸준히 5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해 라고 했었을 때,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나빠질 것이 관리를 하면 훨씬 천천히 내지는 약간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친구들은 약간 5년 동안 세월을 정통으로 맞을 때 나는 세월을 약간 비껴나간 느낌. 그래서 나는 얼굴에 크게 했다라는 소리 듣기 싫어. 그런데 이제 라인이 조금 처지고 얼굴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내지는 탄력이 줄어드는 것 같아 했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관리를 시작할 거야. 그러면 이제 리프팅 레이저를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때 있어서 피부를 조여주는 데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종류의 리프팅 레이저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레이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울세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은 리프팅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거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울세라라고 하는 레이저는 사실은 가장 거의 오래전에 거의 리프팅 레이저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미국 FDA 이렇게 정말 이렇게 승인 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리프팅 효과를 입증받아서 리프팅 레이저로 미국 FDA 승인 받은 흔히 말하는 명품 레이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이프 장비입니다. 리프팅 레이저는 크게는 초음파, 고주파가 있고요. 이제 근래 들어서 다른 걸 이용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빛을 이용한 티타늄,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온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오리지널 레이저들이 있는데, 크게는 울세라, 서마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 울세라, 서마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울세라는 초음파, 그리고 서마지는 고주파. 이게 뭐가 중요한지는 아니고, 이제 주로 하는 역할이, 울세라는 약간 피부 깊은 층, 근육을 이렇게 싸고 있는 근막이라고 하는 스마스층이 피부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얼굴에 얇은 이렇게 랩 같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탄력을 잃음으로써 이렇게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얘네들이 하이프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에너지를 이렇게 주게 되면 왜 우리가 오징어 불에 구우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처럼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피부 깊은 층에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딥시라고 해서 이렇게 초음파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 근막층을 찾아서 거기 열을 빵빵빵 때리게 되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오징어 불에 구운 것처럼 얘네들이 열을 받으니까 이렇게 쪼그라드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어릴 때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 불태우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근막이 쪼그라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막이 조이니까 이렇게 꼭지점은 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조임으로써 약간 들러붙는, 그래서 라인 정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주 효과적인 게 울세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여기가 살짝 줄어드는 거랑 여기가 꺼졌을 때 볼륨 차오르는 거랑 임팩트 자체는 차이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어쨌건 그렇습니다. 또 다음 제가 너무 한 가지 물어봤는데 시술 대비 금액 효과.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비용은 조금 있는 레이저입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이저 장비가 미국 FDA 승인 받은, 그래서 이제 좀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나갈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울세라 써마니 같은 경우는 이제 TV 소모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모품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렴한 가성비 리프팅 레이저라고 추천드리긴 그렇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울세라를 왜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 번 할 때 조금 높은 에너지를 제대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기간이 리프팅 레이저는 치고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1년까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조금 비싼 돈을 제대로 해서 딱 하게 되면 울세라 보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나는 이제 뭐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울세라가 아까 좀 전에 높은 에너지를 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붓는 경우도 있고 통증도 아무래도 상당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가볍게 그냥 비용적으로도 하겠다라고 하면 뭐 흔히 말하는 K 울세라, 뭐 많이 슈링크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데, 슈링크를 조금 대신에 이제 뭐 자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1년으로 봤었을 때 뭐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이제 한번 병원마다는 또 다르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울세라 한 번 할 때 좀 대대로 할래? 울세라. 근데 나는 그냥 가볍게 그냥 받을래라고 하면 뭐 슈링크 이런 거 정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이것도 또 많이 여쭤보는 건데, 예. 제가 오늘 스컬트라나 콜라겐 생성 조사인데 거의 다른 질문이 더 많은데, 뭐 다른 질문도 예, 제가 아는 선에서는 예, 인터넷에서 홍보하는 집에서 하는 울세라 그런 전자제품은 효과가 있을까요? 예, 효과가 있냐 없냐라고 하면 뭐 효과야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를 높게 쓰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혈압이 있다라고 하면 고혈압 약이 있잖아요. 하지만 고혈압 약이 아니더라도 뭐 이것도 혈압에 좋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할래라고 하면 높은 에너지를 써서 이제 치료 목적에 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입증된 관리다라고 봤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것은 이것, 그리고 또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에너지가 쉽게 얘기하면 아주 조금 높은 에너지를 써야 더 효과가 되고 효과가 높고, 대신에 그에 따르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크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의사만 쓸 수 있는 레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광의로 보면 의료인이 쓸 수 있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뭐 간호사라든지. 그래서 이런 의료인이 쓸 수 있는 레이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이 더 크게는 쓸 수 있는 레이저가 있는 거죠. 이 레이저는,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레이저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에너지 레벨 자체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먹는다라기보다는 혈압에 좋다더라라고 하는 뭐 음식을 먹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너무 큰 기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마 그런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FDA 승인 받고 해서 비싸게 업체 입장에서도 팔면 훨씬 득이 될 텐데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의료용 기기로 FDA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 아마도 뭐 전자제품 뭐 이런 승인을 받았겠죠. 저도 이제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건 그러한 카테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하셔서
가볍게 늘상 비싼 돈을 주면서 병원에서 진료받기 좀 힘든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한 가지의 대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예를 들어 이제 기대치 자체가 되게 높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높은 에너지를 쓰는, 그래서 검증된 시술을 받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예, 약 10일 전에 스커트라를 받았는데 인모드를 받아도 될까요?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사실은 일단은 만약 이제 이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온다라고 하면 저는 뭐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는 드릴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스컬트라는 결국은 볼륨 꺼진 부위를 채우는 시술이고요. 그리고 인모드는 지금 얘기를 안 했죠. 예, 인모드도 이제 리프팅 레이저 중에 하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주파 장비를 이용하는데 얘네는 약간의 전기 자극을 주면서 지방 세포를 살짝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모드도 많이들 이제 살이 좀 처졌을 때 사용하는 레이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볼륨을 채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꺼진 단차를 올리는 시술이 스컬트라, 그리고 살이 많아 얘네를 줄이는 시술이 인모드다라고 보면 되는데, 얘네를 동시에 내지는 뭐 며칠 후에 진행하는 게 괜찮냐라고 했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방향이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텀을 주는 게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 얼굴을 보면 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나요? 이렇게 눈물꼬랑 여기는 꺼지고요. 예. 앞광대, 인디안 라인 저도 지금 많이 꺼져 있는데 안경으로 가리면 좀 가려지지만 어쨌건 여기가 꺼지고 팔자가 꺼집니다. 앞볼, 옆볼 이렇게 꺼지고요. 마리오넬 라인 이렇게가 꺼집니다. 그런데 그 안 사이사이에 있는 부위, 쉽게 얘기하면 팔자 위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옆볼하고 마리오넷 사이에 있는 여기 심부볼,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살이 튀어나오고 요 살이 잘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특정 부위 디자인을 잘 해서 인모드를 사실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까 며칠 지났다 그랬죠? 예, 어쨌건 뭐 넘어갔나? 예, 하여튼 뭐 한 10일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 그게 저는 생각할 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아마 시술 이왕이면 그 시술했던 병원이 어디에 넣었는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알 거기 때문에 뭐 그건 한번 상담을 받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이마 가운데 부분만 살짝 꺼져 있어서 그 부분에 볼륨을 채우고 싶은데 필러는 맞고 싶지 않아서, 예, 이런 거 많죠. 그렇죠. 스컬트라 시술을 못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사실 물론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스컬트라 시술이 안 된다, 100%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을 올리고, 이마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컬트라 뭐 사용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컬트라보다는 필러를 조금 더 이제 우선해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렇게 우리가 얼굴 쪽, 여기 눈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 연부 조직이 있잖아요. 뭐 근육도 있고, 아까 좀 전에 뭐 지방층도 있고, 인대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피부와 뼈 사이에 있는 사이에서 얘네들이 콜라겐 활성화를 통해서 이렇게 차오르는 시술이다 보니까 이 차오르는 거 정도 자체가 사실은 이왕이면 조금 더 올라오면 좋지만 조금 덜 올라오더라도 그 효과가 좋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아쉬운 정도로 해서 올라오면 되는 부분인데, 이마 같은 경우는 사실 피부랑 뼈 조직 사이에 이런 연부 조직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거의 피부 이렇게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콜라겐 생성 주사를 넣었는데 얘네들이 정말 곱게 잘 해서 퍼져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볼륨감 자체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연부 조직이 한 70% 있어. 이 30%를 채울 거야라고 하면 이 30%가 20이 되거나 30이 되거나 하더라도 그 퍼센테이지 자체가 예를 들어 한 10 정도, 요 정도밖에 나지 않지만, 이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연부 조직이 거의 없고 얘네가 예를 들면 한 90%를 차지해 라고 하면 이게 이 90%의 형성 정도가 90% 내에서의 약간의 변화 자체도 이 차이를 엄청나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마는 사실 비교적 조금 디테일한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마뿐만 아니라 코, 입술 같은 경우처럼
디테일하게 모양을 잡아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콜라겐 생성 주사는 계략적으로 자연스럽게 올린다는 부분인 거고, 푹 꺼졌을 때는 조금 덜 올라오면 한 번 더 하면 되지, 이런 부분이 되고, 조금 올라오더라도 팍 하고 차오르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볼륨을 거의 쌓는 느낌이기 때문에, 나는 요 정도만 원했는데 예를 들어 콜라겐 생성이 더 활발하게 잘 일어나서 더 많이 올라오면 되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고, 필러를 더 우선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쨌건 조금 더 해보자면, 뭐 만에 하나 예를 들어 이게 과해라고 하면, 필러는 물론 또 이것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조금 더 다층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히알라제라고 전용으로 녹이는 주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100%는 아닙니다. 이마 같은 경우는 또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이게 이런 정도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건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콜라겐 생성 주사는 너무 과해라고 하면 그런 경우 자체는 잘 없지만, 이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생길 수 있겠죠. 디테일하게 나는 요 정도만 원하는데, 그랬을 때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내지는 없애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일단은 뭐 그런 이마에 있어서는 그렇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상담을 보시는 게 사실은 맞겠다. 너무 꺼진 경우에 있어서는 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볼륨감을 원하는 건지 내지는 꺼진 거를 개선하는 건지에 따라서 이마도 스컬트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오늘 처음 이제 비욘드에서 이렇게 뭐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어쨌건 뭐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 이제 결론적으로 뭐 정리를 한번 원래 하는 거, 간단히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어쨌건 이제 젊을 때도 상대적으로 이제 얼굴에 살이 없는 경우라든지, 나이가 들면서 살이 처져서 이제 특정 부위 볼륨이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어떤 시술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PLLA라고 하는 뭐 콜라겐 생성 주사가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콜라겐 생성 주사의 장점은 얘기한 것처럼 생분해가 돼서 다 사라지고, 우선해서 이제 미국 FDA 승인 받은 제품이고, 그리고 다 사라지면서, 그러면서도 내 몸에 내 살을 생성하는, 우리가 빵 구울 때 보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내 새살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실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많은 시술을 하다 보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아까 Q&A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볼륨 채우는 건 어쨌건 의사의 이제 손기술, 그리고 이제 시술자의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뭐 반드시 이제 볼륨이 부족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얼굴에 단차가 생겼다라고 하면, 조금 경험이 풍부하신 이제 의사 선생님의 이제 상담을 받은 후에 나의 이제 상황에 맞는 시술 방법, 볼륨을 채우는 시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 살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이겠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얼굴이 좀 더 세련돼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3, 40대는 제가 그냥 설명드릴 때 한 5년을 젊어드리게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리고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한 10년까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세월을 되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콜라겐 생성 주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주제 제목이었던 자연스러운 얼굴 볼륨 콜라겐 생성 주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